우리가 이제 이 앞에 요거 시작을 할 때 모양이 요거 말고 이렇게 이제 엣지 이렇게 있잖아. 원급 비교인데 이거는 다른 거 하나 생각을 한번 해보면 왜 이런 거 있잖아. 형용사나 부사로 시작을 하고 as하고 그 뒤가 주어 동사가 나오고 또 주어 동사 이렇게 나오면 이때 요 앞에 as가 있어도 돼. 그러면 요게 그 올도 도우지 역접 양보 그래서 주어 동사 뭐 이렇게 하고 요거는 요거하고는 다른 건데 이제 저 모양 헷갈릴 수 있을까봐 정리하는 거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갈 거 아니야? 그럼 비록 주어가 형부하지만 그러나 뭐다라고 해서 여기가 주제문 유지가 되는 거지. 근데 이제 얘는 그런 건 아니잖아. 만약 이제 이렇게 식으로 인식을 하려면은 찍고 문장이 새로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는 뭐 그건 아니다. 근데 뭐 이런 것도 한번 좀 상기는 해봐라고. 이 단어는 알아야 돼. 뭔데? 그래서 뭐 이거만큼 이런 평범한 행동조차도 해서 뭐 그렇게 되겠지. 그래서 뭐 결국은 뭐 이걸 보던 간에 TV 보는 거 같은 거 이렇게 되는 거잖아. 걔가 방법이다. 일부 사람들이 빈칸하는. 그래서 이것도 요거 포 플러스 목적격 주어처럼 투정사일 거 아니야? 동사처럼. 그래서 일단 빈칸 문장 해석이 중요하겠다. 역시 항상 뭐 얘기하지만 그 TV 시청 같은 평범한 거 일부 사람들이 뭐 하는 거냐 뭐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보니까 소피아 이렇게 나와서 뭐야 실험을 하는 거잖아.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왜 이게 이 첫 번째 문장이 뭐 주제문이지, 그지?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뒤에 실험 인용을 통해 가지고 뒷받침해주는 뭐 그런 구조인데 또 뭐 실험 연구 조사 구조를 대입을 하면 뭐 이걸 이제 뭐 가설이다 이미 검증된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뭐 실험 내용이 쫙 나오고 결과가 나올 거 아니야? 그럼 결과가 이거랑 같아야 되잖아. 그치? 그치? 중간 부분 날릴 수 있다 이제 실험이 나왔으니까. 그래서 바로 우리는 그것 때문에 여기로 들어간 거야. 실험하는구나 판단을 하면. 그치? 그러니까 이런 게 또 뭐 안 나온다고 볼 수는 없잖아. 이런 데서 시간을 줄이는 게 중요할 거니까. 뭐 하여간 그래서 distraction. 주의가 이제 분산되는 거지. TV 나왔네? TV 시청 통해서. 그게 효과적으로 뭐 할 수 있다. 실질적으로 불편함을 줄인다. 뭐 고통스러운 실패하고 관련된. 그래서 왜 우리가 뭐 기분 안 좋은 일 있었으면 TV나 유튜브를 보면서 그지? 불쾌감을 줄이는 그런 거 아니야? 그럼 이거잖아. 이거밖에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가면 되는 거 아니야? 저거구나. 이렇게. 왜 이 구조 자체가 이해가 된다면. 그래서 사람들이 뭔가 불편함을 뭐 줄인다. 이걸 찾으면 되지 않을까? 요거는 요런 거 하나만 보려고 한 거고. 그래서 불편한 말을 ignore, 무시하는 건 아니지. 무시하는 거는 내가 이제 부정하는 거고, 이건 이제 자연스럽게 줄어든다는 거잖아. 더 가까운 뭐 동료, 또래. 뭐 1번을 나름 매력적으로 준 것 같아. 그 다음에, 그치, distraction. 뭔가 주의가 분산되는 걸 통해서 고통스러운 자기 인식에서 탈출한다, 벗어난다. 뭐 줄이는 거니까 2번 가능할 거고. 3번은 이제 뭐 매체에서 건설적인 피드백을 받는 건 아니잖아. 그 다음에 그 주어진 일에 이렇게 분산된 주의력을 다시 초점을 맞춘다. 그러니까 자기들 다시 뭐 자기 숙고 뭐 반성하고 이런 건 아니잖아. 그래서 2번으로 쉽게 가면 되겠다. 오케이? 그래서 정답률도 높은 편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건 하여간 이렇게 실험 연구 조사 형태가 나오면 좀 쉽게 갈 수 있는 것만 하나 챙겨보면 되겠고 일단 그 중요한 거를 먼저 한 다음에 할게. 88페이지로 가볼게. 거기 이제 1번 있지. 이제 칸트로 예열을 한 다음에 올해 수능 걸로 한번 가볼게. 한번 해봐. 칸트 관점에서 geometrical shape, 기하학적 모양, 형태는 너무 완벽해. 그래서 미적인 경험을 끌어낼 수 없다. 투투지, 투투. 너무 뭐뭐해서 원인, 뭐뭐할 수 없다. 투투. 인듀스는 뭐 유도하다, 끌어내다라고 생각하면 돼. 뭐 일단 기하학적 형태가 미적인 경험을 얻지 못한다. 뭐 그런 거 아니야? 칸트의 견해에 따르면.
그 다음에 이것도 종종 나오거든. insofar as 이게 하나가 붙은 거고, as far as 해도 돼. 뭐뭐 하는 한. 그 조건 있지? 뭐뭐 하는 한. 이것도 기억을 해줄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왜 이 agree with도 이게 이제 사람이 주어고 뭐 내용 같은 거 나오면 이제 동의하다인데, 여기서 이제 맥락상 요 대인은 shape이거든. 사람이 아니잖아. 그리고 이제 뭐 사람이 아닌 게 이렇게 나오면 동의한다는 게 이게 일치한다는 뜻이야. 일치하다. 그래서 이제 저런 기하학적인 형태가 뭐 근본적인 뭐 컨셉, 뭐 개념하고 일치하는 한, 뭔 말인지 모르겠지만 뭐 일치하는 한, 그래서 떠즈하고 이제 요 말풀이를 줬잖아. 그지? 띵겨볼까? 일단 수식어니까. 이런 이제 기하학적인 형태는 이해가 될 수 있어. 뭐 그런가 봐. 이건 잘 이해가 안 된 상태야. 우리가 해석은 했지만. 벗이 중요하겠지? 그런데 걔네들은 give rise to, 이것도 초래하다, cause, 그지? 얘는 감정을 초래하지는 않는다. 아, 그러면은 기하학적인 형태는 감정을 초래하지 않는다라는 거는 어디에 썼냐면은 요거지. 미적인 경험을 기하학적인 형태가 끌어낼 수 없다. 같은 얘기잖아. 맞지?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거에서도 단서를 얻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이게 최상급은 항상 필자 생각이잖아. 그지? 그치? 중요하게는 걔네들은 do not move the imagination to free and new length. 이렇게 가야겠네. 걔네들은 그 상상력을 이동시킬 수 없어요. 저 기하학적 형태가 자유롭고 뭔가 새로운 정신적인 길이니까 뭐 하나 이제 국면 차원으로 이동시킬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까지는 뭐 이제 그 정리를 해보면 그 기하학적인 형태가 뭐 그냥 뭐 감정 따위를 유발을 할 수 없다. 그래서 뭐 미적인 경험 따위를 뭐 유발할 수 없다. 이런 정도는 파악이 될 것 같아. 근데 여기서 이제 그칠 수는 없는 게 여기 대조가 나왔잖아. 그치? 그럼 또 확인해 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그 대조라고 하면은 보통 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그 구조를 얘기할 때 뭐 A하고 B가 서로 달라 이렇게 한 다음에 A는 이렇고 뭐 대조 나온 다음에 그 다음 B는 이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끝나게 되면 얘네 둘의 차이가 되는데 마지막에 그러니까 나는 뭐 A나 B나 뭐가 더 보통 B를 얘기하지.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 하면 이게 요지가 되는 이걸 한번 또 떠올릴 필요 있는 거잖아. 어쨌건 이거 자체가 주제음이 될 수는 없지만 그래서 뭐 좀 더 봐야 되겠지? 앞에는 뭔가 중요한 얘기 같은 게 다 나온 것 같긴 한데. 자, 그런데 이제 반면에 forms or phenomena, 형태나 뭐 현상. 근데 그게 degree of 어느 정도의 측정 불가함을 가지고 있는 immeasurability. measure가 측정하다니까 측정 가능성, 불가능성이잖아. 그러니까 측정할 수 없는 어떤 속성을 갖고 있는 현상 같은 거는 또 그 다음에 뭐 이거 이제 동격이잖아. 그래서 뭐 이거를 동격이라네. 뭐 이거 이제 병렬 구조인데 보자 그래. 뭐 하여간 또 그 현상인데 걔가 그 구속되어 있는 거, 뭐 제한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 뭔가 뭐 무궁무진한 뭐 이런 느낌이네. 또는 얘가 인간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것처럼 보이잖아. 병렬 이렇게 뭐 들어가야 되겠지. 하여간 그럼 얘는 지금 보니까 이 앞에 거랑 이제 상반된 형태로 봐야 되는 거니까 그럼 얘는 이제 기하학하고는 반대되는 형태잖아. 아, 그럼 기하학이라는 거는 뭔가 이제 국한되어 있고 이렇게 뭐 측정 가능하다면 얘는 이제 측정 불가한 어떤 기하학의 상대 개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뭐 여기 뭐 현상 정도로 하나 써보자고. 얘는 속성이 뭔가 측정이 불가하고 그 다음에 뭔가 이제 뭐 제약이 없고 그럼 얘는 제약이 있는 거고 측정 가능한 거고 뭐 그런 건가 보다. 그지? 그렇대. 그러면은 이것만 보더라도 얘는 이런 미적인 또는 감정을 유발할 수 있겠지. 그지? 결론이 중요할 것 같아. 그래서 pleasure, 쾌락, 뭐 즐거움 이런 이제 이건 측정할 수 없는 물체. 그지? 그거를 경험하는 것에 오는 이 즐거움이라는 거. 걔는 정의가 될 수 있다.
역시 생각한 대로 한 사람 자신의 감정적, 정신적 활동을 뭐 즐기는 걸로 뭐 즐겁구나, 그지? 그래서 얘네들은 그 뭔가 뭐 미적인 경험, 뭔가 이제 쾌락, 뭐 즐거움, 뭐 이런 게 이제 된다, 이렇게 된 상태잖아. 그 다음에 namely, 즉 다시 말하면 같은 말 한번 더 주는 거지. 이거 in other words 같은 거 thereis잖아. 다시 말하면 쾌락, 얘가 어떤 쾌락이냐면 구성이 된, 도전받고, 그다음 뭐 이해하려고 겁나 애쓰는, 그지? 저게 이해가 잘 안 되니까, 계산이 안 되니까 뭐 이런 데서 오는 즐거움, 이런 것들이다.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하나 더 했으니까 뭐 좋다, 뭐 이렇게 간 거잖아.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는 주제를 생각을 할 때 두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아까 우리 생각한 것처럼 얘네 둘에 이렇게 차이가 있다라는 거랑, 그 다음에 이제 하나만 얘기한다면은 칸트 생각은 이거가 아니라 여기에서 우리가 쾌락을 얻을 수 있다 해서 요 뒤쪽 얘기를 하는 걸 거다라고 둘 중 하나 정도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그치? 그래야 되겠지? 선지를 볼게. 그 1번은 그 다양한 시대, 뭐 일단 시대 얘기는 나온 것도 없잖아. 뭐 이게 이제 뭐 미적 경험의 뭐 다양성 뭐 이런 걸 얘기한 거 아니잖아. 얘는 미적 경험이 없는데, 그지? 그 다음에 2번은 inherent beauty, 내재된 아름다움. 기하학적으로 완벽한 형태에는 아름다움이 없어. 우리가 미적 경험을 못하니까, 그지? 그런데 오답 1등 2번이다? 이제 앞에 뭐 칸트 얘기니까 중요한 것 같아가지고 요것만 본 거지. 이런 얘기 다 있었잖아. 그 다음에 3번 그 현대 미학에서 불완전함이라는 개념, 뭐 이건 전혀 상관이 없는 얘기지. 그 다음에 4번은 선천적인 경향, 미적인 결정으로 향하는. 그 다음에 5번은 미적 즐거움, 그치? 제한되지 않은 것들로부터 오는 해서 뒤를 주제를 잡아준 거지. 그래서 5번이 답인데,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게 대조가 됐을 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두 가지야. 그러니까 두 개를 합쳐서 주제를 표현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 뒤의 내용 중심으로 주제를 표현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선택지가 아까 요거 말고 뭔가 이제 기하학 어떤 미적인 경험을 유발하는 것과 아닌 것의 차이라든지 뭐 그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긴 하겠지. 근데 이제 처음에 인용을 들이댄 이제 칸트 얘기에 따르면 이게 아니니까 결국은 저 사람도 이게 이제 미적인 경험, 즐거움을 유발할 거다라고 얘기했을 거 아니야. 뭐 그래서 이쪽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여간 두 가지를 고려는 다 해봐야 돼. 이렇게 딱 대조가 나고 필자 생각이 뭔가 확실하게 나오지 않았다라고 판단되면. 근데 이거는 확실하게 나오긴 한 거야. 이렇게 같은 말 자꾸 주기 때문에. 오케이? 일단 그 우리가 그 빈칸 문장 자체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의미가 뭐가 있냐면 이거야. 이거 꼭 표시를 해놔야 돼. 한글로도 써주는 걸 권장을 해. 왜냐면은 반대선지가 존재할 거니까. 근데 얘는 또 그것도 아니긴 해.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 보통 왜 우리가 이제 빈칸을 맞출 때 대의를 활용하는 경우가 있잖아. 이제 그게 이제 맞는 경우도 있는데, 빈칸 자체 문장하고 이 경우에는 앞에 이어지는 거거든? such laws에서 이제 앞문장 ideally라는 요 문장이 이어지는 거니까 요 둘 사이의 관계에서 답, 그러니까 대의를 알아도 뭐 요 둘 사이의 관계에 집중해서 거기서 답을 내야 된단 말이지. 근데 이제 뭐 이런 류의 글은 요것만 보고 풀기는 이제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다 보기는 할 거라고. 일단 올라서 가볼게. 칸트는 뭐 법이라고 하는 규칙에 강력한 옹호자였었대. 뭐로서냐면 법을 궁극의 개런티, 보장인 거지. 나돈니버돌수가 나왔네. 그러면 일단 첫 문장 자체는 유의미함이 있지. 칸트 나오고 나돈니버돌수라는 구문도 사용을 했으니까 뭐 내용상 전체 대의로 봤을 때는 중요하다고 보여져. 이게 지금 상관접속사에서 여기 연결되는 거잖아. 그러면 이제 이게 핵심만 따서 생각을 하면 이 법인데, 그럼 법이잖아. 법이 자유의 개런티, 보장인 거지. 이 정도는 머릿속에 있죠. 일단 가지고 간 상태야 되겠지. 법이라는 게 이제 자유를 보장하는구나 라고 일단 생각할 수 있지.
물론 뭐 안정이나 뭐 평화 이것도 뭐 중요하긴 하겠지만 not only bothers 항상 이제 뒤를 강조하는 거니까 뭐 일단 오케이. 그래서 계속 칸트 얘기가 나온 거지. 걔가 믿었는데 인간 사회는 이쪽으로 움직이고 있어. 보다 rational form, 그치? 합리적, 이성적인 형태로. 뭐에 의해서 조절되는 거야? 규제받는 거냐면, 그치? 법적인 테두리, 틀, 그치? 효과적이고, 바인딩, 뭔가 막 구속시켜주는. 하여간 오케이. 그래서 뭐 이것도 뭐 정리를 해보면, 인간 사회라고 하는 거는 뭔가 이성적으로 계속 바뀌고 있는데, 이거에 영향을 주는 게 역시 법 아니냐? 그 자유를 보장한다. 그치? 이성적인 상태에서 자유 보장이니까. 왜냐하면 오직 그러한 이제 법이라는 틀 이게 가능하게 하니까 사람들이 조화 안에서 살도록 조화롭게 사는 거, 그지? 뭐 번창하고 서로 협력하고 해서, 그치? 법이라고 하는 틀이 있어야 사회가 이성적으로 잘 돌아가서, 그러니까 뭔가 다른 사람들이 뭔가 이제 조화롭고 뭔가 번창하고 좋은 형태, 우리가 생각하는 사회 형태가 가능하다. 뭐 비슷한 얘기를 보충을 해줬으니까 첫 문장이 주제문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런데 여기 또 이제 however 나왔으니까 뭐야? 흐름 또 바뀌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이런 이제 불가피한, 필수적인 반드시 일어나는 발전에 대한 그 믿음은 또다시 나왔네, 그지? 벗이 있어야 될 텐데 벗은 어디 있어? 요거 벗이라고 봐야 되지? 그지? 이게 아니라 이거다니까. 아예 문장을 분리한 거 아니야? 이런 인간의 본성에 낙관적이고, 이건 뭐 하이마인디드 하면 뭔가 높은 정신 상태니까 뭐 역시 뭐 이성적인 거겠지? 그러니까 인간이 본성적으로 뭔가 잘나서 그런 거에 기반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게 가능한 거는 그거는 이 사람의 전망하고 또 가깝기도 한데, 그게 뭔데 이렇게 자꾸 끌어, 그지? 인간의 폭력적인, 하나만 볼까? 그리고 이제 뭐 갈등을 유발하는 이제 본성. 인간은 원래 이제 폭력적이야. 이게 필요하게 만들어준다. 감옥직목. 그러니까 효과적인 법적 틀이라는 걸 만들고 유지하는 것을 이렇게 평화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럼 저거는 흐름이 바뀐 건 아니었네. 그지? 그럼 계속 같은 얘기인 거잖아. 결국은 사회가 조화롭고 번창되고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법이 필요한 이유는, 왜냐면은 인간은 어떤 폭력적인 본성이 있기 때문에 이 폭력적인 본성을 억제를 한다는 거는 결국은 뭐가 법이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법이 없으면 결국 인간 사회는 개판이 될 거니까 뭐 그런 얘기잖아. 여기까지는 큰 흐름은 그냥 대충 이해는 되잖아, 이게. 그 다음에 또 뭐 그래서 뭐 전체 주제는 크게 다르지 않고 바뀐 것도 없거든. 우리는 cannot count on, 역시 의존할 수 없어. 사람들의 밑에 있지 뭐 자비로움에 의존할 수 없고, 뭐 선의에 의존할 수도 없고, 또 벗이네, 그지? 그게 아니라 우리는 심지어 악마들의 나라도 거기에서도 조화롭게 살 수 있어. 법적 시스템 안에서는. 그러니까 법만 있으면 악마들만 모여도 자유롭게 잘 살 수 있대. 모든 시민들을 평등하게 묶어주는 해서, 여기까지 그냥 결국 뭐야, 그냥 다 그 얘기했던 거잖아. 법이 있어서 아무리,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이라는 걸로는 자유롭게 뭐 평화롭게 살 수 없으니까 법이 있어서 사회라는 게 자유롭고 평화롭게 살 수 있게 만들어준다. 끝, 이거잖아. 이상적으로 법이라는 거는 그러한 정치적인 원칙, 원리들에 대한 구현이다. 인바디먼트는 이제 왜 EN이나 EM이 뭐 뭔망하게 만들어주다고, 바디가 몸뚱아리니까 추상적인 개념에 뭐 몸뚱아리를 만들어준다 해서 이게 구체화하다, 구현하다지. 하여간 법은 앞에서 얘기한 이런 사람들을 구속시켜서 조화롭게 만들어줄 수 있는 거를 실제로 이제 구현해 놓은 건데, 그 원리가 어떤 원리냐면 모든 이성적인 존재들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그치? 그러니까 법은 어쨌거나 이성적인 존재가 자유롭게 선택을 할 수 있는, 말이 너무 길은데, 선택을 할 수 있는 어떤 이제 원칙이라는 거를 구체화한 거의 법이라고 생각하면 되지, 그지? 얘네가 나 이렇게 하겠다라는 걸 법을 딱 보여준 거야, 명시한 거지. 그런데
그런 법이 금지하는 거지. 사람들이 뭔가를 하는 것을, 그러니까 못하게 하는 거지. 법으로 뭐 살인하지 마라 이런 거 있잖아. 뭐 제한하는 거야. 근데 그 뭔가는 사람들이 또 이성적으로는 어쨌거나 하도록 선택하지 않는, 부정이 두 개가 들어가서 이게 좀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런 거는 글로 좀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하지 않을 거지. 그지? 하지 않을 것을 금지를 법이 하는 거야. 그지? 이렇게 되는 경우지. 하지 않을 걸로. 나는 원래 살인할 생각은 없는데 살인하지 마시오.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이렇다면 법은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냐? 라고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그 뭐 법이라는 거는 뭐라고 할 수 없냐? 그러니까 부정이 중요한 상태야. 그러면 우리가 일단 그 선택지를 가기 전에 내용을 여기다 맞춰야 되는데, 그 직접 문장하고를 관계를 생각해 보면 법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자유롭게 되게 선택을 할 수 있는 원칙을 잘 적용을 해서 만들어낸 거고, 그래서 그렇게 이성적이고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걸 법으로 만든 법이 내가 원래 안 할 거를 금지를 한다라고 하면 이 법은 어떤 상태냐? 어떤 상태일까? 일단 대의로 한번 가볼까? 왜 법은 자유를 보장하는 거잖아. 이건 대의로 한번. 그러면은 여기가 주어도 법안이었어 어쨌거나, 그치? 그러면 이거를 여기다 넣으면은 법은 이런 경우에 자유를 억제하는 거야? 보장하는 거야? 뭐 원래 자체는 자유를 전체 대의가 보장하는 거니까 흐름이 바뀐 건 없잖아. 여기는 역접으로. 그치? 그치? 그러면은 하지 않을 거를 금지했다고 해서 내가 원래 안 할 건데 그거를 나의 어떤 행동에 자유롭게 선택하는 원칙을 금지한 건 아니잖아. 그럼 자유를 보장해 준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럼 자유를 보장한 거 그대로인데 부정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를 자유를 뭔가 제한한다거나 뭐 이런 얘기가 일단 들어갈 수 있잖아. 그러니까 자유를 제한하는 게 아닌 게 자유를 그냥 보장하는 거잖아. 대의를 일단 한번 활용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직접 문장하고도 다시 생각해보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법이라는 거는 자유롭게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거거든? 그러면은 하지 않을 걸 금지했다고 해서 내가 자유롭게 선택을 못하게 한 건 아니고 그냥 계속 자유롭게 하는 그 원칙 자체를 계속 적용을 시켜주는 거잖아. 못하게 한 게 아니라 이거 내가 원래 안 할 거를 하는 거니까. 역시 그래서 자유를 계속 보장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가 이제 결국 뭐 위에 나온 것처럼 자유를 보장을 하는 거야. 일단 뭐 요게 근거라고 생각이 돼. 이해되니? 그 다음에 뭐 이럴 수는 있겠지. 뭐 이제 긍부정 느낌으로 생각을 하면 여기가 긍정이냐 부정이냐 하면 이제 부정이긴 해야 되겠지. 그렇지 않냐? 그래야 긍정이 만들어질 거 아니야? 하여간 법은 자유를 보장하는 거야. 그래서 자유를 제한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는 여기서는 직접 문장하고 주제문하고 두 가지를 좀 결합을 해가지고 대의가 안 바뀌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일단 만들어 본 상태에서 선지를 가보면, 자, 법이라고 하는 게, 그지? 법은 인간의 자유를 국한하는 거, 합리적으로 국한한 것으로 여겨질 수 없다. 그럼 일단 1번도 자유를 제한하는 거가 맞잖아. 그지? 그래서 일단 1번은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아니야? 아니, 이거 자유를 제한하긴 하는 거잖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법이라는 거는 사법 시스템의 강력한 옹호자로 보여질 수가 없다. 이거는 이제 이런 얘기 나온 적도 없지만 법은 당연히 사법 시스템 옹호하겠지. 그지? 여기서 이 말 자체는 안 나왔기도 한데. 그래서 뭐 이번은 그냥 아웃되는 거고. 이것도 비슷하네? 사람들의 자유를 제한하는 걸로 이해될 수 없다. 이것도 자유를 제한하는 거잖아. 그치? 그 다음에 4번은 법이라는 게 집행될 수 없다지. 효과적으로 이런 악마적인 본성을 억제하기 위해서 악마적인 본성을 억제를 잘 해서 조화롭게 살게 했거든. 그러니까 반대 선지니까 지울 수 있겠지. 그렇지 않냐? 이건 여기 있었잖아. 악마의 나라조차도 법이 있어서 자유롭게 사는 거니까 이거 억제하는 거 아니야. 이건 반대 선지고. 난 법이라고 하는 게 수용이 될 수 없다요. 그지? 앞에 낫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건 선지할 때 항상 낫을 붙여가지고 한 번 더 생각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이상적인 법적인 틀이라는 가정 내에서 수용이 될 수 없다.
법적인 틀 안에서 법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이렇게 자유롭게 선택을 하고 폭력을 억제하고 이런 거였잖아. 그러면은 5번도 쟤는 뭐 반대라기보다 그냥 전체 내용을 그냥 부정하는 거니까, 그래서 1번, 3번으로 줄이는 게 맞다고 보고. 그럴 수 있지 않아? 아니요. 그랬는데 오답이 가장 많이 나온 건 의외로 30%짜리는 2번이었다? 2번 완전 반대 예선자이냐? 그렇지. 뭐 긍부정으로 가도 될 것 같거든? 왜냐면은 아까 우리가 여기서 부정으로 생각을 했으니까 얘는 이제 부정인데 이거는 좋은 거잖아. 이것도 좋은 거고 이것도 좋은 거니까, 그러니까 긍부정으로 일단은 1차 소거를 할 수도 있다고 봐. 그럴 수 있지 않냐? 긍부정으로. 여기 이제 부정이고 부정이고 이제 긍정이고 뭐 긍정. 이게 더 편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지? 앞에 다시 있으니까. 그럼 이제 답은 3번이야. 답은 3번인데 그 1번은 왜 답이 안 되느냐가 되는 거잖아. 이거는 약간 좀 지나침이 있다고 봐. 내신 스타일인데 여기에 단서가 있거든. 요거. 얘가 얘를 꾸며주는 걸로 해석이 되는 거잖아. 그럼 얘가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되는 법이 요 말은 맞아. 인간의 자유를 제한하는 거잖아. 저게 법이 합리적으로 인간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이해가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은 합리적으로 제한하는 게 아니면 불합리하게 제한한다라고 해석이 돼야 되잖아. 반대의 개념 있잖아. 항상 우리가 한 단어짜리도 반대 단어를 생각해 보라고 했잖아. 그러면은 이게 불합리하게 자유를 제한을 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자유를 침해하지 않고 자유롭게 선택하는 원칙 안에서만 노는 거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reasonably 때문에 저걸 오답으로 만든 거라 이건 좀 지나치다. 이해되니? 우리가 기존에 이 책에서 기출을 봤을 때 이런 정도의 어감으로 이제 오답을 내는 경우는 없었어. 그지? 그래서 이건 버리는 게 맞다가 되는데, 그래도 일단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거는 그 해당 문장과 직접 문장과의 관계랑 대의까지 끌어다가 활용을 한 거예요. 왜냐면 이제 대의가 한 번도 안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 좀 전에 봤던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빈칸 이렇게 후반부에 쓰면 그냥 대의 파악을 해가지고 원래 같은 내용 집어 넣는 거잖아. 근데 이건 이제 빈칸 문장 자체가 좀 해석이 좀 잘 돼야 되는 부정어 들어가서 그 문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대의를 끌어다 쓸 거야. 똑같이.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거란 말이지. 요거 in effect. 요거 제 역할이 뭐야? in effect. 그 외에 그 in fact하고 또 똑같은 게 in effect 아니야. 얘가 왜 문제 풀이하고 직결되는 경우는 같은 말 두 번 하기잖아. 그러니까 대의 파악을 하고 이거랑 같은 얘기로다가 만들어줘야 된단 말이지. 그거야? 그거? 그래서 뭐 문제 풀이 직결되는 게 왜 이게 이제 뭐 이렇게 빈칸도 이거 같은 얘기인데 표현 달라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왜 순서나 삽입도 그렇고 무관한 것도 그렇고 다 무조건 이거는 그거잖아. 이 원칙을 적용해야 되잖아. 문제 풀이 할 때. 일단 뭐 작가로서 우리 뭘 해야 되냐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작가잖아. 상상해야 된다. 가상대화의 절반인데 그 두 개 절반을 다 상상해야 된다 해서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를 거 아니야? 올라가서 봐야겠죠. 주제를 찾아야 될 거 아니야? 이 역시 아까랑 비슷하게 윗부분은 뭐 대의 파악은 어느 정도 되지 않아? 이게 그렇게 어렵진 않잖아. 여기가 중요한 거야. 여기가 어려운 거지 뭐. 기본적인 가이드라인, 좋은 이 스타일이라는 거는 뭐 양식도 되고 스타일도 되지만 글 얘기 나오면 이제 문체를 얘기해. 문체. 그러니까 좋은 이제 글 쓰는 가이드라인은 미스티리한 게 아니다. 이것도 같은 말이잖아. 이렇게 되면 다시 말하면요, 사실 그지? 미스터리한 게 아니라 뭐냐면 너가 그거를 맨날 써, 대화에서. 그래서 무슨 얘기야 이거지. 그 대화에서, 글쓰기에서 우리 모두는 심하게 의존을 한다고. cooperation, 협력에 이해하기 위해서. 이건 이제 exchange는 이제 정보나 의견의 교환이 되겠지. 서로 이제 대화를 하면서 이해가 되려면 좀 협력을 해야 된다. 그거고. 그리고 policy to practical style makes cooperation easier. 이거는 우리가 몇 번 본 적이 있는데, 원래 policy라는 게 광을 내다, 광을 내다. 그래서 글 쓰는 거는 이제 윤문하다라고 글을 다듬는 거 있잖아. 막 러프하게 써놓고. 그거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세련된 정도로 보면 돼. sophisticated. 하여간 뭐 이거 몰라도 뭐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 하여간
이렇게 지금 실용적인 문체가 협력을 더 쉽게 만들어준다는 게, 그럼 이제 대화 같은 것도, 글도 서로 정보 교환이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저 문체가 좋으면 뭐 그 협력이 잘 안 된다. 뭐 그런 얘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작가는 그러한 문체를 발달을 시켜요. 인정함으로써. 독자가 똑같은 것을 기대할 거다. 어떤 거랑 똑같은 거? 청자가 기대하는 거랑 대화에서. 즉 다시 말하면 요거지. 결국은 효과적인 문체 하려면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 아니야? 핵심 일단 뭐 명확성, 적합성, 그리고 이제 뭐 이건 이제 비율이니까 그래서 뭐 균형 같은 거가 있어요. 글 쓸 때 잘 쓰려면 좋은 글은. 그래서 뭐 예시가 또 나왔잖아. 네가 이제 이거 그대로 하잖아. 뭐 누군가 말을 듣는데 대화하면서 명확하지는 사람 말을 들어. 뭐 주제에 머물지 않고 이런 거 이제 한두 개만 보고 한 간 보고 넘어가면 되겠죠. 저거 얘기하는구나. 그러니까 명확하지 않게 횡설수설하는 사람 말을 들으면 너무 빠르게 관심이 들어가겠지. 대화에서. 글도 마찬가지다 이거잖아. 그지? 그래서 작가도 어떻게? 클리어. 명확할 필요가 있고 stay on the topic, 주제에 머물러야 되고 정보도 줘야 되는데 적절하게 줘야 된다. 오케이. 막 같은 얘기. 좋은 글 전에 문체 잘 쓰는 거 강조해서 또 나왔지. 이런 독자에 대한 주의, 적합성, 얘는 아마도 훨씬 더 중요할 거다. 글쓰기에서 대화보다. 왜냐하면 이 글쓰기라고 하는 거는 허락을 안 할 거니까 비언어적 의사소통, 그리고 즉각적인 피드백을, 이런 대화의 일부분인, 그 다음에 작가로서 넘어갔으니까 이게 결국은 이 독자에 대한 주의 정도로 하자. 이게 이제 많이 중요한데 글쓰기에서, 그치? 글쓰기에서 좋은 문체를 발달시키고, 그 이유는 왜냐면 대화하고는 달리 글은 비언어적인 소통이나 즉각적인 피드백이 없으니까요. 이거 이해되지? 그럴 수 있잖아. 그러니까 독자의 주의를 기울이고 한다는 게 우리가 위에서 나왔던 것처럼 뭔가 이제 뭐 글을 쓸 때 더 명확해야 되고, 그리고 뭐 적절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균형도 맞아야 되고 뭐 이렇다는 게 이렇게 됐던 거잖아. 그래서 이제 우리 작가들은 뭘 해야 되냐가 된 거고, 그 다음에 같은 말 한번 또 작가들은 그 가상의 대화에서 양측 절반 모두를 보뜨니까 상상을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럼 여기서 이게 뭐야? 가상의 대화가? 저기 의미하는 거 그걸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이 문장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가상의 대화는 그 독자하고 필자 사이의 대화, 즉 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지? 그리고 이 보트라는 거는 항상 이게 이제 그 둘 다라는 얘기고, 문법에서 우리 얘기할 때 보트나면 앞에 두 개가 나오고 둘 다잖아. 그럼 양측 둘 다를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잖아. 그럼 여기서 양측은 또 누구요? 독자하고 필자밖에 더 있나? 글 쓰는 거 얘기하고 있었으니까. 그런 다음에 얘네들을 모두 상상을 한다는 거는 얘네들의 입장이 되어서, 그지? 아까 위에서 나온 것처럼 뭐 명확하고 적절하게 하고 이해가 잘 되고 뭐 주제에 그대로 머물러서 관심을 계속 유지해야 되니까 결국은 이게 그 독자의 입장을 좀 상상을 해봐라가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여기서 이제 자기 입장은 자기가 글을 쓰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될 거 아니야. 그치? 그 다음에 이제 직접 문장이랑도 맞추게 되면은 이게 이제 그렇게 되는 이유는 글쓰기에서 독자의 관심을 가지고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게 우리 즉각적인 피드백을 못 받으니까, 얘보다도. 그러니까 어쩌거나 독자의 입장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해봐야 될 거 아니야. 나도. 그래서 이제 이런 말을 끌어낼 수 있는 거는 대의 자체 일단 파악을 한 상태랑 요게 중요하겠다고. 그지? 그래서 빈칸에 들어가야 되는 말은 저걸 그대로 바꾸면은 필자, 독자 그 둘 간의 입장을 둘 다 고려해 줘야 된다. 뭐 이런 거 아닐까? 명확함을 전달하면서.
그래서 선택지로 한번 가보면 그 1번이 가장 많은 오답이 나왔어. 글쓰기 대화를 이제 비교했으니까. 근데 거기 한계 얘기는 없잖아. 그지? 저기 한계를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 그런 거 없었고. 아, 1번이 아니다. 그 가장 많이 이제 오답이 나온 게 2번이다, 2번. 그러면 이건 괜찮거든? 독자를 상상하는 건 좋잖아. 근데 이 문체지? 글쓰기 스타일, 문체에 대한 독자의 선호도를 상상을 한다. 이렇게 글을 쓸 때. 이게 즉각적 피드백을 못 받으니까 독자 입장을 생각을 해보는 거지. 선호도? 그래, 일단 물음표로 갈게.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에는 독자의 욕망을 또 상상한다. 이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보다 많은 지식에 대한, 이것도 독자 얘기긴 한데 욕망을 상상한다고? 근데 더 많은 지식이라고? 또. 그 다음에 그 독자하고 협력적인 글쓰기를 발달시켜야 된다. 이 뭐 협력을 하라는 얘기는 없었어. 그냥 어차피 내가 하는 거니까. 그지? 그 다음에 4번은 그 부재한 독자의 반응을 예상해야 된다는 게, 이게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 부재한 독자의 반응이라는 게, 독자가 앞에서 즉각적 피드백 주지 않고 없으니까 독자 입장을 자꾸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 얘기니까. 그래서 이제 추렸을 때는 또 2번, 3번 오면 3개나 남아요. 독자 얘기가 나오는 게. 그래서 얘는 지금 선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앞에 부분까지 끌어다가 쓰고 여기까지 끌어다 쓰면 피드백을 즉각적으로 못 받으니까 저렇게 글을 집필할 때, 그래서 양측을 다 고려해가지고 명확성을 전달해줘야 되니까 제 생각, 제 입장을 좀 고려해야 된다는 거니까 5번이 답이 된 거고, 얘는 뭐 이런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이건 이런 부분들, 이게 이제 여기서 적합하지 않다고 봐야 되는 거지. 뭘 좋아하는지라고 하는 게, 이게 좋아하는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그냥 주제에 머물고 명확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선호 자체를 생각해가지고 뭘 좋아할까 이렇게 쓰는 건 아니었어. 명랑한 전달하는 거니까. 그래서 오답의 장치를 이것도 상당히 좀 디테일하게 넣어주지 않았을까 뭐 싶은 것 같고, 그래서 이것도 정답률 자체가 2번,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3번은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았어. 왜냐면 뭐 더 많은 지식에 대한 욕망은 좀 아닌 것 같긴 하는 거여서 안 찍었나 봐. 한 자릿수였는데 그 2번이 34%가 나왔으니까 정답률 31%보다 역시 선호라는 말, 뭐 그것 때문에 이것도 안 된다고 생각해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것도 약간 뉘앙스의 차이가 일부 있고, 약간 방법은 똑같기는 한 거야. 그러니까 대입 파악을 하고 마지막에 후반에 빈칸했으면, 그 다음에 이제 빈칸 문장 자체, 빈칸의 이제 전후의 이 관계를 가지고 고려해보는 거는 방법은 똑같은 거야. 자, 그럼 다시 책으로 잠깐 돌아와 볼게. 책에 그 91페이지로 가서 비교를 해볼게. 또 2번. 됐어? 이것도 한번 봐. 자, 얘도 아까 우리 봤던 insofar as 뭐뭐 하는 한 조건, 그지?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렇게 in promoting learning, 이나 이제 뭐뭐 할 때잖아. 뭐 하여간 학습이라는 거를 뭔가 이제 증진을 할 때 빈칸을 하게 됐잖아. 이렇게 하는 것에 관해서 뭐 하는 한. 하여간 여기서 중요한 것도 이거잖아. 요렇게 결론 내면 안 된다는 거 아니야. 그지? 빈칸 할 때는 어떤 이제 결론을 내면 안 되느냐. 핵심은 요거였지? 기술이 성공적으로 통합이 됐다. 기술 통합.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지. 뭐 이런 건 뭐 적어도 그 사용자, 이건 그러니까. 하여간 결론 내면 안 되는 게 기술이 하여간 통합이 잘 됐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빈칸 할 때. 그치? 올라가서 봐야 되겠지? 성공적인, 그치, 교육 기술의 통합이라고 하는 건 오케이, 소재는 그거네. 표시가 된대. 무엇에 의해서 되냐면 그 기술이 간주가 되는 거야. 사용자에 의해서. 뭐로 간주? 요거지? Unobstructive Facilitator. 그러니까 밑에 이거 주석이 달려 있잖아. 외울 필요는 없다고 봐. 이게 이제 눈에 안 띄는 촉진자라. 그러면은 이게 하여간 뭐 교육 기술인데, 그지? 교육 기술이 뭔가 성공적인 통합이 됐다 해서 핵심은 요 단어였던 거지.
이게 중요하니까 주석을 준 거 아니야? 이게 뭔가 눈에 띄지가 않아야 돼. 눈에 띄지 않은 촉진자, 뭐 학습에, 그지? 뭐 하나만 보면 되잖아. 뭐 강습에, 뭐 수행에. 왜? 그러면 이제 이거잖아. 이거 그지? 그래서 성공적으로 통합됐다로 결론은 안 되는 건데, 그러면 이것만 생각하면 이게 이 통합이라는 거, 그럼 이게 이거 들어가면 이제 반대가 돼야 되니까 결론내면 안 되는 거니까. 그럼 눈에 띈 돼야 되는 거야. 눈에 띈. 그렇지 않냐? 눈에 띄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지? 반대로 가면 또잖아. 반대 개념으로. 그래서 중간에 하면 좀 더 복잡고. 그래서 그 초점이 무슨 얘기인지 또 처음에 좀 모를 수도 있으니까 이동을 할 때요. from A to B 여기까지 사용되는 기술에서 나의 초점 주의가 교육적인 목적으로 이동이 될 때 기술이 제공하는 그렇다면 그 기술은 편안하고 신뢰할 수 있는 요소가 된다. 그러니까 뭔가 나의 주의력의 초점이 기술보다는 교육 자체에 맞춰질 때 그 교육 기술이 자기 역할을 다 잘 한다는 얘기잖아. 그리고 어떻게 여겨질 수 있냐면 역시 성공적으로 통합이 되었다. 어떤 거 맞춰보자. 이렇게 뭐 성공적으로 통합되었다. 여기도 여기는 여기 성공적 통합 이거지. 통합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러면은 결국은 똑같은 얘기인 게 그럼 이게 교육자의 어떤 초점이라고 하는 게 기술이 아니고 교육적인 교육 자체의 목적에 될 때 그래서 눈에 띄지 않는다는 게 기술은 신경을 안 써야 된다 그런 거잖아. 뭐 우리가 뭐 패드를 줬는데 그거 가지고 이제 뭐를 학습을 하라고 했는데 그 사용법에도만 집중하고 있으면은 그 내용은 안 들어오는 거잖아. 컨텐츠가 중요한 거니까. 그 얘기겠지?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예시가 나온 거라. 볼펜 뭐 이런 거 나온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이런 거 하나 날리고 퍼스널 컴퓨터, 퍼스널 PC도 나오잖아. 이것도 날릴 수 있겠지. 요 내용이 이해가 되면 날리는 걸 권장을 하고 안 되면 이제 둘 중에 하나 정도 봐가지고 그렇구나 이렇게 가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 이제 직전까지 여기 예시가 요만큼 예시가 마무리가 되고 예시는 하나 보자. 그래도 그러니까 few people 부정어지 second thought 그러니까 재고지. 두 번째 생각에 다시 생각을 하는 사람은 없대. 이 볼펜의 사용에 대해서 비록 그 볼펜이라는 메커니즘은 이 수반되는 그 관련된 메커니즘이 되게 이제 다양하지만 그러니까 기술적인 요소는 뭔가 뭐 되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기술적 요소 자체에 신경 쓰는 사람은 없잖아. 여기까지 다 같은 얘기잖아. 다 변화된 변이들이 있으니까 여러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볼펜 그냥 쓰기만 하면 되는 거 어떻게 작동하지? 뭐 이렇게 하는 거는 무의미하다 이거죠. PC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이것도 한번 봐야겠다. PC는 도달했어. 유사한 수준의 친숙함, 익숙함에 대단히 많은 사용자들한테. 그런데 분명히 모두는 아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게 다수는 친숙하게 저거에 대해 기술의 존재에 대해서 모르지만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PC 가지고 하기 좀 어렵다는 얘기겠지. 그러니까 새로운 기술들, 떠오르는 기술들은 종종 둘 다를 도입을 해줘요. 뭐 매료 그리고 좌절, 그지? 안 되는 애들도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하여간 뭐 대의는 우리가 파악했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서 결국 이제 교육을 증진을 함에 있어서는 빈칸하는 한 기술이 성공적으로 통합되었다라고 할 수 없는 게 눈에 띄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직전의 걸로 생각하면 그 기술을 사용을 함에 있어서 뭔가 익숙하지 않은 거라고 봐야 되겠지. 그 직전에 뭐 familiarity 이런 거 있으니까 친숙함이 없는 거 이제 불편한 거 얘기하는 거잖아. 뭐 좌절을 겪는다든지 그래도 되겠네. 이것도 괜찮겠네. 좌절 뭐 여러 개 나왔는데 처음 이게 가장 좋아 보이거든. 눈에 띄는 거 됐지? 그래서 뭐 선지를 한번 가보면 되겠지. 눈에 띈다 불편하다 그러면 통합됐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지. 사용자가 기술의 친숙함을 성공적으로 성취했다. 근데 낯이 있기 때문에 성취한 게 아닌 거.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성취를 했어. 그러면은 성공적으로 통합이 된 거야. 이게 이지? 이렇게 되면 반대되는 개념이잖아.
이것도 좀 헷갈리네. 빈칸 자체에 부정이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친숙함이라는 게 달성이 됐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성공적으로 통합이 된 거야. 근데 지금 얘는 통합되지 않았다라고 돼 있잖아. 통합되지 않았다라 이제 결론 내지 않는다는 게. 그러면은 얘가 반대 선지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1번이 많은 오답이 나왔단 말이지. 반대 선지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말을 자꾸 부정을 자꾸 생각을 해줘야 돼. 저걸 까먹게 되면 1번 상당히 괜찮아 보이긴 하거든. 어쨌거나 필요한 얘기는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도 결론 내지 않는다라고 하지 말고 좀 더 이제 이해가 도우려면 기술이 통합됐다고 하지 말자. 이렇게 가면 더 좋겠네. 그지? 그러면은 친숙함이라고 하는 거는 얘 반대 개념인 거고. 그지? 이게 반대 개념인 거니까.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눈에 그지? 친숙함은 반대 개념이 아니지. 미안. 친숙하다는 거 눈에 안 띄는 거지. 같은 개념인데 여기 좀 달라졌으니까 안 되겠지? 이렇게. 그 다음에 2번은 기술에 있어서 사용자의 초점이라는 거. 사용보다는. 그래서 거기 그러니까 2번 같은 경우에 사용자의 초점이 사용보다는 기술 자체에 있는 거니까 아직 친숙하지 않은 상태잖아. 그지? 그래서 2번이 답이 될 수 있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사용자가 신경을 쓰는 게 그 기술 자체가 있고 그 다음에 기술의 사용이 있다면 지금 여기에다가 초점을 맞춘다는 얘기는 내가 지금 이걸 잘 못 쓰는 거거든? 그래서 지금 얘가 요게 바로 이제 잘 못 쓰니까 익숙하지 않은 상태고 기술의 사용 컨텐츠 내용이 될 거 아니냐고 여기에다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그지?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되면은 기술이 통합됐다고 생각할 수 없다 해서 2번이 답이 된 거지 그지? 반대의 선지야. 그 다음에 사용자가 계속해서 구식 뭐 교육 기술을 사용한다 뭐 구식 신식 뭐 이런 얘기는 상관이 없는 얘기지. 익숙하냐 친숙하냐 불편하냐 편안하냐 이거니까. 그 다음에 사용자가 비자발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기술의 잘못된 사용에 익숙해졌다. 뭐 잘못 사용하고 이런 얘기는 전혀 없었어. 그 다음에 5번은 사용자의 선호. 다른 사용자하고 상호작용에 대한 선호가 계속 지속된다. 그냥 5번 그냥 무관한 얘기잖아. 그래서 이것도 좀 헷갈렸는데 그냥 이제 생각하고서 이거 눈에 띄는 걸 찾아. 눈에 띄는다는 게 잘 안 된다는 얘기잖아. 이렇게 단순하게 가는 게 좋은데 좀 얘기하다 보니까 약간 오히려 복잡해졌네. 봐봐. 일단 사람 동사 대자 그냥 다 생각하다. 뭐 서스펙트조차 생각하다. 하긴 협상가가 생각한다지. 모든 협상은 고정된 파일을 수반한다. 포함한다고. 고정된 파일이라는 게 이제 무슨 얘기인가요? 뭐 대충 연상은 되지만 나오잖아. 여기 이제 그 다음은 제로섬 상황이라는 게 내가 하나를 가지면 넌 하나를 잃어버려야 되는 그런 상황 얘기하는 거잖아. 그래서 협상가들은 종종 접근하는 거다. 통합적인 협상의 기회. 뭐로써 이런 하여간 윈루즈는 이제 이기는 사람이 있으면 지는 사람이 있는 거고 이거를 이제 뭐 통합적인 협상 기회라고 하는 게 뭐 이런 상황이라고 일단 생각해야 되겠지. 좋은 말은 아닌 거네. 저렇게 되면 그렇지 않냐? 다 같이 잘 돼야지 좋은 거잖아. 그래서 일단은 뭐 협상의 정의가 나온 거지. 지로섬 게임이야. 그 사람들인데 믿는 사람들 생각한다고.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mythical fixed pie라고 하는 표현이 있으면 저게 일단 뭐 우리가 미트 나오면 일단 잘못됐다. 통념이다 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잖아. 통념이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저걸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잘못된 고정된 파이라는 이런 이제 제로섬 게임, 지로섬 게임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또 생각하냐면 이해관계 당사자들 발이 이익이 있다지 이 반대한 애니까 그래서 이익이 서로 상충한다라고 믿는 거지. 그럼 저게 지로섬 맞잖아, 그지? 내가 이익, 너는 손해 이런 거. 그다음에 with no possibility 가능성이 없는 채로 뭐에 대한 이 통합적인 합의에 대한 그럼 이제 이거 자체가 나쁜 건 아니구나. 이거를 통합적으로 협상을 합의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접근하는까지는 안 된다는 거구나라고 여기서 요 단어의 의미를 이렇게 좀 확인을 좀 해줄 수 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요게 좀 이해가 안 되더라도 여기도 보면 이제 상호 이로움이 있는 트레이드오프는 서로 이제 교환이잖아. 그러니까 이런 가능성이 없다는 거네. 그치? 그럼 일단 뭐 주제 자체에는 저렇게 그
고정된 파이라고 하는 협상의 어떤 태도, 전략, 얘는 지금 안 좋다. 지금 이렇게 된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뭐 통념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문제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필자는 뭐 사람들이 이런 태도가 문제라고 지적질하고 끝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봐. 해결책을 줄 수도 있으니까 통념보다는 뭐 이렇게 인식하는 게 좀 좋아 보여요. 내가 저 단어 때문에 이제 통념이라고 생각한 거야. 하여간 뭐 그래서 원인 결과 이어져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상황이었으니까 뭐 역시 마이너스로 계속 흐름이 이어져야 됐지. 걔네들은 노력을 억눌러 안 하는 거지. 그것들을 찾으려고 하는, 그렇지. 뭔가 이제 합의를 찾으려고 안 한다는 얘기니까 괜찮은 걸로. 그래서 이제 보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소재 같은 거를 나눌 때 뭐 채용 협상에서 예시가 나온 거지. 채용을 협상을 한다고? 보통 우리가 일방적으로 끌려다녀야 되는 거 아니야? 야, 니네 갑자기 그 생각이 드는데 그거 들었어? 이렇게 요즘에 이렇게 글에서 되게 많이 나오는데 하이닉스가 잘 나가가지고 막 난리가 났던데 생산직한테 올해 그 보너스 위에 상한선 없애가지고 평균 한 6억씩 받는다며. 고졸 생산직인데 그렇다던데? 근데 거기 문제가 그거는 대학교를 안 가야 되는데 거기 들어가려면은 고졸만 붙는다는데? 괜찮지 않냐? 그리고 니네가 생각하는 거 좀 다르게 하이닉스 같은 데는 그 생산직이 뭐 만들고 이게 아니래. 그거 감독하는 거래. 이렇게 가서 그냥 뭐 기계가 제작을 하지 인간이 뭘 만들지 않잖아. 반도체니까 잘 돌아가는지 확인만 하는 거 매뉴얼에 따라. 그래서 그게 과거에는 어떤 식이었냐면은 왜 우리 또 알바쌤 중에 기계과 나오신 분이 있거든. 엔지니어가 되고 싶은 게 꿈이시래. 그 여자인데 공대에서 유일한 여자 뭐 이런 거 있잖아. 그치? 당차신 분이야. 근데 하여간 기존에 이제 그런 데 나와서 공장 관리자로 가면 그런 역할을 한단 말이야. 사람들 일 잘하나 뭐 체크하고 그거 아니면 이제 근데 지금 생산직도 과거하고는 달리 그냥 뭐 버튼 누르고 제대로 또 수율 잘 맞고 있나 뭐 그런 거 확인하는 거래. 괜찮지? 6억 괜찮아. 그치? 그렇다는 거래. 일단 자, 하여간 뭐 그래서 뭐 도전해보세요. 그런 거 엄청 있더라고. 근데 이제 그게 또 뭐 사이클이 있으니까 지금 최근에 정점 아니니까 니네가 들어갈 때 또 어떨 상황인지는 모르는 거긴 하지. 자, 하여간 이런 이제 협상 과정에서 이 job applicant, 이 구직자지 생각하는 샐러리가 유일한 문제 이슈다. 이제 월급만 협상 잘 되면 되지 하는 애는 아마 계속 고집할 거야. 7만 5천 불을. 일단 1억 되는데, 그치? 고용주가 7만 불을 제공할 때 이제 협상 상황인 거잖아. 7만 5천 불 주시오. 난 7만 불밖에 뭘 주겠어. 이거잖아. 그 다음에 이제 해석적인 건데 부정어나 이렇게 only가 나오면 뒤가 도치 이건 그건 알잖아.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여기가 도치가 된 거지. 의문문 같은 형태. 무시하면 되는 거잖아. 오직 요때 걔네가 발견한다가 되는 거지. 두 이해관계 당사자가 추가적으로 가능성을 논의한 후에 걔네가 뭘 발견하게 되냐면 이건 이제 이사 비용인데 움직이는 비용 뭔지 몰랐다 치더라도 요 정도 알잖아. 스타팅 데이트. 일 시작하는 날이 협상이 될 수 있다라고. 그러면은 지금 요게 협상이 된 상태인 거잖아. 맞잖아. 그지? 왜냐면 이제 돈 주고 이런 문제에서 그러면은 7만 5천 불을 줄 테니까 한 달 먼저 출근하셔.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거 얘기하는 거야. 그지? 그러면은 지금 문제 사항을 해결한 거거든? 그러면 당연히 샐러리 이슈에 대한 해결책을 차단하겠어? 당연히 해결해야 되겠지. 그잖아. 부정적인 게 아니라 긍정적인 말, 뭐, 촉진한다, facilitate, 해결했다, resolve가 됐든지, 이런 식으로 긍정이 들어와야 된단 말이에요. 요거 이제, 요 예시 안에서 해결해야 되는 부분인데, 우리가 처음에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지금 상황상 해결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도 봐야 되겠지? 뭐, 여기서 이제 우리가 갸우뚱하고 넘어가실 수도 있잖아. 그 다음, tendency, 경향인데, 협상을 바라보는 고정된 이 파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는 경향은 다양하다.
고정된 관점으로 바라보는 그 경향 자체가 다양하대. 그럼 보통 왜 우리가 예상하기를 이런 거가 나오면 다양? 그럼 뭐야? 열거? 적어도 뭐 두 가지 이상 뭔가 차이가 있는 게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치? 뭐에 따라서 어떻게 사람들이 주어진 갈등 상황의 속성을 바라보냐에 따라서, 이해하냐에 따라서. 그래서 이게 이제 보여지는 거래. 이 사람들 실험에 의해서. 그럼 실험을 했네 또 여기서. 그지? 그럼 당연히 이제 실험의 목적은 이거잖아. 고정된 파이로 협상 바라보는 경향자 성향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 얘가 협상을 했는데 검사하고 이제 디펜스 로이어는 이제 방어하는 이제 변호사니까 그 피고인 측, 하여간 변호사가 되겠지. 뭐 제일 센텐스는 저게 센텐스가 형량을 얘기하기도 하기 때문에 문장 아니고 형량에 대해서 이제 이런 협상을 벌이는 거를 이제 실험을 했어. 그래서 여기 보면 보통 이런 상황에서 열거로 뭐 글 순서 같은 데서도 많이 나오는 게 뭐 일부는 이렇다면 그 다음에 또 어덜스 뭐 그런 거 생각해야 되잖아. 어덜스가 있고 스틸 어덜스 있어서 세 가지가 서로 다른 열거가 됐으니까 차이가 있는 걸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뭐 아까 그거 괜찮다고 보는 거지. 구조 자체만 보더라도. 그래서 뭐 일부는 걔네 목표를 말을 들은 거야. 퍼스널 게인, 뭐 개인적인 이득이라는 관점에서 뭐냐면 이제 뭐 협상을 잘 해내는 게 뭐 경력상 좋다. 뭐 이런 거고. 또 다른 애들은 이제 뭐 효과성이라는 거라서 이제 재발 방지 뭐 이런 느낌으로 본 거고. 관점을 다르게 접근한 거지. 같은 협상에 대해서도. 그 다음에 또 나머지는 뭐 같이 해가지고 이제 뭐 공정하냐. 뭐 이런 부분으로 이렇게 다양한 상황을 줬어. 그랬더니 개인적인 이익에 초점을 둔 협상가들은 뭐 할 가능성이 가장 높았냐면 come under influence, 저 영향의 아래에 놓일 가능성이 높았대. 이런 고정된 파이, 믿음이라 신념, 개념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자기 개인의 이익을 위한 거니까 내가 먹으면 쟤는 잃어버린다라는 이런 이제 앞에서 문제라고 생각했던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많았고, 그래서 상황을 경쟁적으로 접근하는 거잖아. 고정된 파이니까 경쟁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얻으면 네가 잃어버리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가치에 초점을 맞춘 협상가들은 리스니까 가능성이 최고로 작은 거지? 상반된 얘기지? 그 문제를 바라볼 가능성이 고정된 파이라는 관점으로. 그리고 더 뭐 하는 경향이 있었냐면 접근하는데 상황을 협력적으로, 반대말이니까. 그러니까 얘는 뭐 요렇게 맞추고 요렇게 맞춰도 괜찮지 않을까 싶긴 하네. 대조가 되니까. 모스트 리스트잖아. 이렇게 가도 되지. 그 내용은 전체적으로 이해가 안 됐을 때. 그 다음에 그 스트레스 가득한 상황들, 이를테면 시간의 제약 같은 것도 뭐 이러한 이제 잘못된 인식에 기여를 했고, 그래서 그게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냐면 뭘로 이끌어주냐면은 당연히 앞에서 시간 제약이 미스퍼셉션이라는 마이너스에 기여를 했으니까 결과도 당연히 마이너스에서 통합적인 합의라는 거를 덜 이끌어줘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통합적 합의는 처음에는 무시했지만 이게 좋은 거였던 거지. 이렇게 고정된 파이로 하면 통합적인 합의가 안 이루어지는 거니까 이것도 맞다는 거죠. 그럼 주제는 뭔가요? 얘는 이제 단락 자체는 주제를 주고 예시를 주고 그걸 가지고 실험까지 한 거잖아. 그럼 이것도 두 가지라고 생각해야 되겠지. 이 고정된 파이 협상 태도가 안 좋다가 있고 그렇지 말아라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 해결책은. 맞지? 그래서 선택지를 보면 1번은 고정된 파이 일단 괜찮아. 근데 제로섬 게임에서 성공의 비결이다. 고정된 파이는 안 좋은 거야. 개념이. 그지? 그 다음에 2번은 고정된 파이는 말해준다. 너한테 어떻게 최고의, 일단 이건 그냥 아니지. 예시에 있는 건데 셀러리니까. 그지? 그 다음 3번은 협상가요. 일어나. 이 고정된 파이라는 이 통념, 잘못된 생각에서 벗어나서 일어나. 그걸 갖지 말아라니까 여기서 직접적으로 언급은 없었지만 뭐 예시에서 잠깐 살짝 언급됐지만 가능할 수도 있음인 거고, 그 다음에 제1 센텐스, 이게 그냥 아는 거지 예시니까. 그 다음에 어떤 대안이 고정된 파이 효과를 극대화, 고정된 파이는 안 좋은 거라니까. 그래서 사실 이거 말도 안 되는 거라. 이게 3번이 답이 되는 거잖아. 직접적이지 않지만. 그래서 아까 이제 단어는 그렇게 봤던 거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제기되면 그거에 대해서 해결책을 직접적으로 일반적으로 주는데 뭐 저 정도 연상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하나만 더 볼게. 빠르게 볼게. 그 직전 페이지 가가지고 3번 35일차에 3번
뭐 이건 바로 들어갈게. 뭐 연결사도 없어 보이고 사실 이게 연결사 역할을 하긴 하는데, 자 각각의 신기술의 물결, 얘가 그치 사용자 편의를 향상시키도록 의도가 되겠지. 신기술은 뭐 뿐만 아니라 뭐 보안을 향상시키고. 그런데 주제는 이거네. 이런 이제 신기술들은 어쨌거나 부정이야. 이게 부분 부정이지만 반드시 뭐는 아니다. 그 hand in hand. 이거 그냥 직접 직역해서 이해하면 되거든. 가는 건데 서로 손에 손잡고 가는 거야. 그래서 뭐 관련이 있다라고 해석되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서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긴 하겠지만 항상 손잡고 같이 가는 건 아니다 라고 이해될 거야. 관련이 항상 있는 건 아니래. 그러니까 이게 일단 그 신기술이라는 게 뭔가 편의성, 그지? 뭐 보안 이런 거를 향상해야 되는데 이게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 정도로 주제 파악은 한 상태고, 예시가 나왔네. 트랜지션, 변화요. 그 마그네틱 스트립에서 인베디드 칩으로, 이게 이제 뭔지 몰라도 하여간 변화가 있는 신기술이겠지. 예시해야 되니까. 얘가 거래를 약간 속도를 늦추는 거니까 마이너스 요소 괜찮은 거지. 왜냐면 신기술인데 뭔가 좋았는데, 근데 가끔은 좌절도 주는 거니까 괜찮잖아. 서두른 애들한테. 그 전에 이제 신기술 이렇게 하던 거를 이렇게 집어는 칩으로 하니까 좀 느려졌다는 건가 봐. 그 다음에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떤 상황이니까 긍부정 생각해 봐야겠네. 아, 이거 긍부정, 그지? 여기 또 요소, 이거 오고 나니까 또 생각이 나네. 서비스를 만들어라. 너무 부담되게, 마이너스. 그러면 잠재적 고객은 다른 데로 가버릴 거다. 오케이. 신기술 지금 이렇게 해서 뭔가 마이너스 요소를 수반을 한다. 그래서 this obstacle, 이것도 괜찮지? 앞에가 이제 계속 안 좋은 거 했었으니까 이런 장애가 뭐 몇 가지 차원에서 적용이 된다 해서, 여기도 뭐 하게 되면 이게 이제 어떤 수준에서 차원에서 적용이 되는지, 또 뭐 그것도 뒤가 뭐 열거가 있을 확률이 높지, 그지?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될 거고. 그래서 뭐 이런 거잖아. 패스워드, 더블키 아이덴티피케이션, 바이오메트릭스 뭐 이런 게 해서 뭐 지문 뭐 인식부터 동공까지 뭐 이렇게 쫙 이런 이제 단계를 거치는 거고, 니네 아직 모를 수도 있는데 이게 뭐 이중부안, 삼중부안 해가지고 그 계좌 같은 거 할 때 뭐 비번도 넣고 뭐 또 비번 또 넣고 뭐 이렇게 막 하는 거 있잖아. 그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얘네가 모두 방법들이야. 계좌의 세부사항들을 숨기게 유지하는 거지. 히든하게. 잠재적인, 여기 이제 프로드가 원래 이제 사기니까 사기치는 놈들, 그지? 얘네들로부터. 그리고 뭐 안 하면 되겠지. 이것도 비밀, 히든이야. 그러니까 데이터를 어둡게 유지한다는 게 이제 감춰진 태로 유지하는 거고. 그래서 지금 얘 자체는 긍정적인 거이긴 하지만, 이 내용이 지금 요걸 얘기하고 있으니까 잘 넘어간 거지. 근데 그 다음에 나올 얘기는 대의를 파악하면 이게 이제 불편하다는 얘기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괜찮네. 걔네들은 모두, 걔네들이 불가피하게 버든, 그지? 부담, 짐을 추가한다고 사용자 계정에다, 그지? 단계를 거쳐야 되니까 시간 오래 걸려. 여기까지 괜찮은데? 흐름이 저걸로, 그지? 그래서 또 디스는 앞에 여기서 갑자기 유용하다라고 긍부정 흐름이 바뀌어요. 연결사 없이, 그지? 갑자기 냅다. 그래서 어떤 수준에서는 유용하대. 같은 말 두 번 하기잖아. 안심시켜. 안심이 된다지, 대자라는 게 안심이 된다. 뭐 가주어 진주어인데, 뭐가 너의 은행이 너를 보호하는데 keep alert, 되게 경각심을 가지고 지금 기민한 상태에 있다. 그래서 지금 답이 돼야 되는 거는 현재 흐름이 바뀐 여기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다 집어넣게 되면은, 이것도 격해져. 언탑오브는 직역을 하면 요거의 맨 위에잖아. 그러니까 이거에 더해서 어디셔널리 정도로 첨가 부여하는 연결사처럼 생각하면 되겠다고. 그러니까 허들이잖아, 허들. 허들이 이제 결국 이제 넘어야 되는 장애물이잖아. 장애물에 더해서 그러니까 걔네들의 돈에 접근하는데 도입이 된, 그러니까 사람들 되겠지. 만약에 이제 의심되는 사기가 탐지가 되면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뤄야 돼. 폰콜, 전화를. 근데 걔가 이제 요청 또는 물어보는 거야. 걔가 이제 의심스러운 거래를 했는지 안 했는지 뭐 전화가 온다는 거래. 그러면 이제 앞에 이게 지금 좋은 거냐라고 판단해야 되는 건데, 부담이 되는 거에서 이걸 넘어가게 되면 역시 여기에서도 역접은 없었단 말이야. 끝까지 볼게 아까 보다 말았는데, 근데 이렇게 고객님의 돈을 지키려고 은행이 지금 신경 막 쓰고 있는 거고, 그런데 보시네? 그게
되게 지치게 된대. 너무나 많은 그런 콜 전화를 받으면서 뭐야? 결정적인 건 여기 있었던 거잖아. 서치는 반드시 직접 문장에, 그지? 평가 기준으로. 그래서 콜은 아무 데도 없었거든? 그럼 여기 콜이 있잖아. 그지? 폰 콜. 요거 문법을 일단 하나 맞춘 거고. 그럼 이제 내용적으로도 맞춰줘야 되는 게, 또 두 번째 봐야 되는 게, 여기 이제 이것도 맞는지 확인해 보는 거잖아. 그럼 직전에 사람 있냐, 여기 사람. 사람. 여기는 사람 얘기는 없어. 그래서, 그러니까 얘네들은 갑자기 냅다 나올 수 있구나. 왜냐면 우리가 그 전에 얘기한 게, 연구원이라고 나오고, 그 다음에 그녀가 이렇게 나오는 경우 성별 분명, 성별이 안 나온 상태에서 바로 나올 수도 있지만, 그냥 갑자기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아까 여기서 이런 이제 단계 얘기가 계속 나온 거야. 이것까지도 계속 단계인 거고, 그래서 여기도 단계 이런 게 있는 게 보안에는 도움이 되는 거 맞잖아. 그런데 이제 역접으로 그럼 여기서 바꿔가지고, 근데 저게 좀 되게 불편하다라고 해서 전체 데이를 또 뒤집진 않았으니까. 근데 뭐 쉽게 생각하면 서치콜로 하는 게 맞긴 할 거라고. 이게